오늘 장 종목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화제가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모두 하락권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선이죠. 근데 코스피가 1.4% 또 조정입니다. 지난주 한 금요일쯤이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무역 긴장 이거 옳지 않아라는 쪽으로 입을 맞추나 싶었는데 또다시 앞길이 좀 뿌예진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불안한 시장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매도는 또 오늘 장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종목들을 볼 텐데요.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금호석유가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잘 나온 실적이 지난 4분기 연속으로 나왔던 겁니다. 깜짝 실적 소식에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5,900원으로 전일 대비 2.46%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지수 내려갈 때는 여지 없습니다. 특히 오늘 LG유플러스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SK텔레콤이나 KT를 중심으로 해서 장 시작부터 지수 하락과 반대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SK텔레콤 2.33%, KT도 2%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5G 기술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여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통신주 살펴봤고요. 카지노주 가운데 파라다이스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줄었고 물론 장중한 때는 또 하락으로 계속 맴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합선에 딱 걸쳐져 있는데요. 10월에 중국인 이 VIP 고객들의 드로백을 살펴봤더니 드로백이란 건 이제 카지노를 찾은 고객들이 칩으로 바꾸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 드로백이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중국인들에게 이 카지노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쏠리면서 좀 기대가 쏠렸는데 이익 개선세가 빨라지지 않을까 앞으로를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략 챙길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그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한쪽으로 좀 몰 건 몰고 또 합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했는데 그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더라고요. 이 시각 현재 5.2%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3,350원입니다. 다소 우려되는 종목 하나 볼까요? 현대차입니다. 바닥 모르고 떨어지죠. 시가총액 한때는 코스피 시장에서 2위였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8위로 밀려났더라고요. 주가 조정폭 굉장히 컸었고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도매, 소매, 판매 이거 전망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향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안 볼 수가 없죠. 지난주에는 사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10% 초기 파란색 장대 음봉 그렸었대요. 이 며칠 전에. 그때 이렇게 좀 급락을 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 다 상쇄할 만큼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하더니 상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얀센과의 기술 수출 체결 건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는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양행 먼저 살펴볼게요. 장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 포털 1위가 유한양행인가요? 계속 제가 방송 전까지는 계속 1위 검색어가 유한양행이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이슈가 전해지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앱클론의 이제 기술 수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좀 있습니다. 사실 기술 수출은 2015년도 한미약품을 제외를 하고서는 사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이런 기술 수출이 일어났던 부분이 없었던 점이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이 프리미엄에 대한 좀 일부분 조금 하향이 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유한양행이 이 1.4조 원에 대한 이런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프리미엄을 제약 바이오에게 많이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수출 금액 자체가 1.4조 원이기는 한데 이 기술수출 자체가 진행이 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환 의무에 대한 부분이 없는 금액 자체가 559억 원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 자체는 수익으로 좀 기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스코텍을 좀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한여행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 원 물질 자체가 오스코텍에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유한양이 받던 기술 수출료에서 40%를 오스코텍에게 좀 지불 예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두 기업의 주가는 오늘 사실 한 기업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한 기업은 20% 넘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지금 뭐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상한가고 20% 넘는 상승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으나 이제 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진 이 종목들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로 한해서 조금 접근을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는 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좋은 얘기들 들리는 기업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시장만 받쳐줬다면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죠. 오늘도 유한양행의 이슈가 터지면서 또 그 외에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은 그냥 완화된 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신규 접근은 안 할게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투자 의견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은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기는 하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더 센 종목군 그리고 센 업종이 앞으로도 더욱더 갈 요소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은 어렵기는 하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늘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창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다.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 첫 번째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송태훈 과장님과는 전기차 관련주들 참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현대차도 엄연히 전기차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못 나가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는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안 좋은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사리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3분기 실적 역시나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적인 모멘텀에서도 실망감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매물로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10월달 글로벌 이제 자동차 판매 현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요, 1% 글로벌 판매가 증가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증가했다는 건 역시나 해외 시장에서 많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지금 한 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13% 이상의 하락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서 일단 선진 시장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어두웠었는데 4분기 실적도 역시 담보되기는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은 계속적으로 좀 등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자본 조달 비용 역시나 조금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역시 수익성은 2019년도에도 많은 부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이렇게 많이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생각할 그럴 종목은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투자 의견 한 중립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부정적인 쪽? 어떤 쪽일까요? 일단 글쎄요의 투자 의견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일단 반등은 많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뭐 이 종목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보고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데요. 동의하세요? 일단 17년도, 18년도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9년도에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이런 상승은 좀 많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예.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로 네, 인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19년도 사실 본업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방산 부분에서는 사실 K9의 자주포가 이미 기수주된 물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한 2,5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올해 대비했을 때에 비해서 한 21% 정도 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증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역시 CCTV 사업 부분이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해서 사실 중국의 이런 CCTV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미국으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반사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2,148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올해 한 1,0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 거의 한 100% 이상 좀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M&A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 구조도 상당 부분 많이 개편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많은 사업 부분이 많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뭐 예전에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M&A를 통해서 상당 부분 주가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 두산 DST랑 그다음에 삼성 텔라스랑 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한 187% 정도의 이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랬던 부분을 일부 이번에도 시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일부는 부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투자 의견 뭐 좋아요 가도 될 만한 종목이겠네요.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를 드리고요. 지금 뭐 이미 주가도 많은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없고 지금부터 네, 분할 네. 매수를 한다라면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기간적인 측면으로도 조정이 제법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앞으로 한번 눈여겨볼게요. 투자 의견 좋아요였고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볼게요. 10월 한 달간 중국인 VIP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 카지노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바꾼 칩, 이 돈이 드롭액이 5,600억 원을 넘었대요. 한 달 동안 중국인 VIP 고객이 수천 명이 온 것도 아닐 거고 5,600억 원을 바꿔갔다고 하면 인당 얼마씩 쓴 거예요? 뭐 근데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10월 파라다이스의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은 유의미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 VIP뿐만 아니라 일본 VIP, 맞아요. 그다음에 네. 기타 VIP도 모두 다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또 한 가지의 유의미한 점은 사실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에 있는 이 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워커힐에 있는 파라다이스에서도 많은 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커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매출액이나 드랍액 같은 경우에 안 나오게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이 실적에 마이너스로 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흑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주가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못 가는 부분은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 한 달에 이러한 매출액이나 드랍액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잘 나오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11월,
12월에는 사실 그랬던 점이 얼마나 더 이런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퀘스천 마크로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의 국경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에서 이게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던 요소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던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11월 달 이런 매출액이나 드랍액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살펴보고 있는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글쎄요의 투자 의견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뭐 11월 달에 이러한 실적 그리고 매출액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잘 나와도 이 잘 나온 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 파라다이스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챙겨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의견 글쎄요 남기고요. 내일장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손들어 줄까요? 네, 제가 오늘 선정한 탑픽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챙겨두고요. 오늘장 마감 앞두고 있죠? 월요일장 안신 앵커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적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대외적인 변수에 코스피는 호가 부근 와서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207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0.1% 상승한 691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약진이 있었습니다. 이 상단에서는 셀트리온, 나홀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1.27% 상승하고 있고 23만 9,5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허주마가 일본에서 사용처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연일 강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IT주와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79%의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2.89%까지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허주마의 모멘텀이 작용하는 걸까요? 1.5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크게 가닥을 잡으면서 1.05%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HLB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호가 부근 와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더 탄력이 커져 있습니다. 1.63%의 오름세가 포착이 됩니다. CJ ENM마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거래일 동안 3일을 제외하고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셨습니다. (11월 5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커들러 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불투명한 발언을 하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 낙폭도 키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개방 확대에 관련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어느 정도 하단이 제한된 상황을 보였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낙폭을 크게 만회하지 못한 채 0.93% 밀리면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후의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19% 상승한 691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열쳤는데요. 외국인이 1,300억 원 넘게, 기관이 4,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통신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고른 매수세를 보였고 전체적인 규모는 5,58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 848억 원, 기관 1,000억 원 넘게
넘게 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역시 사자를 외치면서 1,924억 원의 순매수 우위,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업체 기준으로는 이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 신약 업체로도 투자 심리가 확산됐는데요. 유한양행은 상한가 직행을 했고 그 흐름을 유지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동성제약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죠. 10% 넘는 강세가 연출됐고 한울바이오파마 5.96%, 한미약품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인데요. 오늘 3.28% 하락하면서 26만 5천 원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금 배당 소식이 들려왔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도를 연출하면서 주가를 뺐습니다. 이렇게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